네, 2024년 7월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의 기출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 원가관리 회계의 한계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우리 원가는 숫자로만 하기 때문에 화폐성 정보만 하기 때문에 비화폐성 정보와 이런 질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고요. 2번. 그리고 특정한 시점에 모든 의사결정에 목적 적합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경제 환경은 바뀌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 우리가 필요한 원가제를 뽑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3번. 그리고 또 경영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회계 절차를 적용해야 하는 애로점, 어려움도 있습니다. 4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자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므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자, 이 부분은 원가 회계의 한계점은 아닌 거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자,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T계정. 두 개만 그릴게요. 자, 우리 재료 계정하고 제공품 계정 두 가지만 그리겠습니다. 자, 기초 4,000원, 기말 6,000원, 제공품 기초 만원, 자, 기말 5,000원, 자, 제품 12,000원, 제품 계정도 그려야 되겠죠. 제품 매출원가니까. 제품 기초 12,000원, 자, 기말 만원입니다. 제품 12,000원 만원, 만원, 5,000원, 4,000원, 6,000원이고요. 자, 직접 재료 매입액이 25,000이고요. 그러면 단기에 투입된 우리 직접 재료원가 구할 수 있고요. 자, 가구원가 발생액 32,000원. 우리 가구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간접원가, 이 두 개 합이 가구원가고 32,000원입니다. 자, 직접 재료. 자, 두 개 합계액에서 6,000원 뺍니다. 직접 재료원가 발생 23,000원. 직접 재료원가 23,000원.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 두 개 합이 32,000원이죠. 자, 23,000원, 32,000원 단기 총제조원가. 단기 총제조원가 더하기 기초정품 빼기 기말정품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6만원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6만원. 우리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두 개 합계액에서 기말 제품 빼면 매출원가. 매출원가 62,000원 계산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3번. 자, 원가 배분은 공통원가를 원가 대상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다음 중 원가 배분 기준 선택에서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자, 우리 원가 배분은 반드시 원가 관리의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인가 기준을 선택 가능하면, 파악 가능하면 반드시 인가 기준을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4번. 단계배분법. 단계배분법. 보조부분 원가 배분이고요. 자, 제조 부분 있고요. 보조 부분 있습니다. 자, 제조 A, B, 보조 부분 X, Y가 있고요.
자, 보조 부분 발생원가 80만 원. Y 40만 원. 자, XY 자, 보조문 X 부분을 먼저 배분합니다. 먼저 배분하고요. 자, X는 50대 30대 20. 50%, 30%, 20%고요. 즉 80만 원을 5대 3대 2의 비율로 안분을 합니다. 자, 40만 원이고요. 12만 원. 16만 원입니다. 자, 이제 보조분 Y는 자기 거 더하기 16만 원. 56만 원이죠. 56만 원을 Y는 20%, 60%. 자, Y는 X 부분에 배분하지 않고요. A하고 B만 6대 2의 비율로 안분합니다. (14만 원) 되고요. 42만 원 됩니다. 자, 따라서 제조원 B에 배부되는 보조원 Y의 원가 42만 원이 되죠. 정답 2번입니다. 5번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원가 계산 재료가 단순하고 명료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다. 근데 아무래도 개별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복잡고요. 아무래도 계산 과정이 복잡기 때문에 오류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원가에 비해서 있다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원가 계산 자료가 단순하고 명료하다는 것은 종합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합원가는 동일한 제품을 똑같은 제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대량 생산한 기업에 적합한 방식이고 일종의 어떤 평균의 논리로 계단 원가를 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종합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개별 원가는 개별 제품별로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통원가인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번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상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에 이용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업종에 주로 사용된다. 주문 제작 기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자, 아래와 같은 제조간접원가 예산식을 만들었습니다. 20만 원 더하기 200 곱하기 직접 노동시간. 총 직접 노동시간을 1000시간 이상 했을 때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율은 얼마인가? 우리 예정 배부율은 제조간접원가 예산 나누기 예정 시간이죠. 자, 예정 시간은 1000시간. 이때 예상될 때 제조간접원가 예산은 자, 20만 원 고정비 성격이고요. 고정비고요. 더하기 자, 200 곱하기 1000시간입니다. 이렇게 제조간접원가를 추정하고 있죠. 자, 40만 원 되고요. 자,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은 40만 원 나누기 1000시간. 400 오래 나옵니다.
직접 노동시간당 예정 배분율은 400이 나오고요. 정답 2번입니다. 7번. 분별 재료 원자본가 배부율을 사용할 경우 2052의 가공원가는 얼마인가? 자, 3일은 두 개의 재료분 A, B가 있고요. 재료 원자본가, 직접 노무시간, 단계 중 착수하여 완성된 2052의 작업의 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다. 자, A 부분, B 부분. 회사는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재료 원자본가를 배부하고 있다. 분별 방식이고요. 가공원가니까 자, 2052고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원자본가 배부액. 자, 직접 노무원가는 2052의 직접 노무원가는 A 부분, B 부분 합한 52,000원이고요. 더하기 제조원자본가 배부. 분별 방식이니까 따로 때려야 되겠죠. 자, A 부분 직접 노무시간당 배부율. 자, 50만원 나누기 2000시간이고요. 자, 두 번째, B 부분은 64만원 나누기 8000시간입니다. 자, 분별 배부 방식 250이고요. 80입니다. 자, A, B 따로따로 A 부분에서 발생한 직접 노무시간 120시간 곱하기 250 더하기 B 부분 직접 노무시간 240시간 80이고요. 두 개 더하면 우리 제조원자본가 배부액이 나오죠. (49,200이) 나옵니다. 자, 최종 2052의 총 가공원가 1010200. 자, 10만 1,200원. 정답 4번입니다. 8번.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기초제용품이 없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제품 제조원가가 평균법에 의한 제품 제조원가보다 크게 나타난다. 자, 우리 종합원가에서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유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초제공품이 없으면 선입선출법이나 평균법이나 같게 나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 종합원가는 원가 요섭을 즉 재료원가, 가구원가, 단위당 원가, 완성품 환산량에 기초하여 계산이 됩니다. 3번. 원가 관리나 통제도 공정이나 부분별로 수행됩니다. 원가에 대한 중심점이 명확해지고요. 4번. 종합원가는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제품은 동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각 제품의 단위당 원가도 같다고 가정합니다. 똑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자, 9번. 자, 선입선출법 종합원가고요.
자, 기초 제공품 500개고요. 선입 선출이니까 완성도 고려해야 되겠죠. 완성도 40%. 자, 기말 800개 50%고요. 자, 단기 완성품 4,200개. 자, 기초 500. 단계 3,700이 됩니다. 자, 재료비, 가공비. 이거 4,500이 되겠죠. 재료 3,700, 800.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자, 전기에 40, 단계 60. 60% 곱하기 500 하면 300이 되고요. 단기 투입, 단기 완성 3,700. 단기 투입, 단기 50%니까 400.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재료비는 공정 초기. 4,500이고요. 완성품 완선량. 자, 가공비 4,400이 됩니다. 자, 단위당 원가는 재료비 10, 가공원가 5고요. 단위당 원가는 재료원가 10, 가공원가 5가 됩니다. 따라서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 나누기 4,400이 5가 되는 거니까 22,000이 되겠죠. 단기에 발생한 가공원가 22,000 나누기 4,400 하면 5가 나오니까.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계산 원리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쭉 투입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평균법이고요. 재료는 공정 초기, 가공은 공정 전반,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자, 기초 80개. 평균법이니까 기초 제공품 완성도는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자, 완성품 완성량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하고요. 단계 투입, 단계 완성 400. 단계 투입, 단계 40%. 재료니까 공정 초기. 단계 투입, 단계 완성 400. 단계 투입, 단계 40%니까 40이 되겠죠. 평균법은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500이고요. 400, 40이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 원가. 단계 투입 원가. 자, 800. 두 개 합이죠. 두 개 합. 두 개 합. 자, 800 더하기 3,226만 원 하면 40260. 평균법이니까 기초제공품 원가도 안분을 해야 됩니다. 평균법이니까. 가공원가 572만 원 더하기 856600.
34276 34276 34276 자, 환상량 단위다 원가 80520이고요. (77900입니다) 자, 완성품 원가 뒷말 제공품 원가 400, 100, 440 곱하기 77900 자, 완성품 원가 계산해 볼게요. 자, 63368,000 뒷말정품 원가 11168,000 정답 1번 됩니다. 자, 11번 정상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 자, 우리 정상원가는 실제 원가 계산에 비하여 제품 원가 계산이 빨라지는 거죠. 실제 원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상원가를 도입한 거니까 실제 원가에 비해서 기말 시점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전에 설정해 놓은 최종환전원가 예정 배분을 이용하여 실제 조업들을 바로 곱하면 제품 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굳이 월말까지 기다릴 필요 없고요. 기억 틀린 내용이고요. 니은. 자,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합니다. 맞는 편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실제, 직접 노무 원가 실제, 제조 원자 원가만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분. 자, 디귿. 원가 계산 제도를 실제 원가, 정상 원가, 표준 원가로 구분하는 것은 제품 원가의 구성 항목에 따른 것이다. 아니죠. 어디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시킬까?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재료, 고정 재료 전부 포함하는 방식이 전부 원가 방식.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재료만 포함하는 방식이 변동 원가 계산 방식. 자, 디귿 틀린 내용. 측정에 따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 방식은 초변동 원가, 변동 원가, 전부 원가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12번 표준 직접 재료 원가 결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표준 소비 수량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종류, 품질, 가공 방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맞는 편이고요. 2번 표준 직접 재료비는 직접 재료의 종류별 제품 단위당 표준 소비 수량과 표준 소비 가격을 결정하여 이를 곱하여 산정한다. 즉, 이 내용이죠. 자, AQAP, AQSP, SQ 곱하기 SP. SQ는 표준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 표준 시간, 표준 투입량 말하는 거고요. SP 표준 가격, AQ 실제 투입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3번 표준 소비 수량은 과학적, 통계적 조사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정상 공손이나 감소는 고려합니다. 우리 표준원가에서 표준은 현실적인 표준입니다. 현실적인 표준. 정답 3번입니다. 이상적인 표준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표준을 측정치로 계산합니다. 4번. 표준 소비 가격은 과거 및 현재의 시장 가격과 장래 예측 가능한 가격 동향이나 거래 관습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1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13번. 차이 분수에 관한 설명을 올바른 것을 모두 몇 개인가? 1번 가. 차이 분석이란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투입 산출 분석이다. 맞는 표현이죠. AQ, AP, AQSP, SQ, SP. 나. 직접 재료원가 차이 분석 시 표준 투입량은 사전에 설정해 놓은 최대 조업도 아니죠. 우리 변동예산 기준입니다. 변동예산.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 조업도. 실제 산출량 기준. 변동예산입니다. 변동예산. 고정예산이 아니고요. 변동예산 기준입니다. 실제 산출량, 실제 생산량. 나 틀린 표현이고요. 다. 가격 차이는 실제 원가와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즉 실제 투입량. 실제 투입량. 가격만 실제 가격과 표준 가격. 가격 차이죠. 나. 능률 차이는 실제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와 표준 투입량에 대한 표준 원가. AQSP, SQSP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10. 정답은 3번입니다. 3개가 맞는 표현이죠. 가, 다, 라가 맞는 표현입니다. 14번. 직접 재료원가 능률 차이. 자, 실제 생산량 2,000개고요. 곱하기 한 개당 실제 투입량 6kg. 실제 킬로그램당 재료원가 400원. 한 개당 표준 투입량. 자, 2,000개. 표준 투입량. 개당 5kg. 자, 표준 가격은 300원. 표준 가격은 300원. 2,000개 곱하기 6kg. 네. AQ죠, AQ. AQ, AQ, SQ. (480이고요) (360입니다) 자, 능률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을 뺍니다. 부가 플러스 60이고요. 부가 플러스니까 우리 불리한 가격 차이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5번. 변동 제조원 관련된 자료가 담보했을 때 변동 재료원자원가 능률 차이 계산하면. 자, 변동 재료원자원가 실제 발생액 700이고요. 자, 이 숫자가 700이죠. AQAP가 700. 실제 작업시간 기준 변동 재료원자원가 예산 AQSP를 말하는 겁니다. 723만 5천원. 실제 생산량이 허용된 예산 SQSP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능률 차이 뺍니다.
부호가 플러스,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능률 차이. 13만 5천원 불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16번. 원가 부착 개념. 뭐죠? 전부 원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부 원가. 원가 회피 개념은 우리 변동원가 내용이고요. 따라서 원가 부착 개념이니까 재고에 포함되는 항목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원가, 고정 제조원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7번. 변동원가 계산, 전부원가 계산,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표준원가는 변동원가 계산에 사용할 수 없고 전부원가 계산에만 사용된다. 아니죠. 우리 표준원가는 전부원가, 초변동원가, 변동원가 상호 결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전부원가 계산은 판매량뿐만 아니라 생산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생산량을 늘려서 재고가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되고요. 반대가 초변동원가. 생산을 늘려서 재고가 늘어나면 초변동원가 계산은 이익이 낮아집니다. 오직 판매량에 의해서만 영향받는 원가 계산 방법은 변동원가 계산. 3번. 변동원가 계산은 기업의 내부 계획 및 단기 의사결정 목적으로 활용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4번. 초변동원가 계산은 혼합원가의 주관적 구분이 필요 없다. 맞는 표현이죠. 직접 재료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니까. 자, 8번. 6월의 아래 영업자료를 참고하여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순이익을 비교한 것이다. 자,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가정하고요. 기초하고 기말이 있다면 두 개 평균을 해야 되는 거죠. 평균. 자, 공식 넣어볼게요. 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이익이 있고요. 마이너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건자본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건자본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자, 생산량 기초가 200개고요. 자, 기초 200개. 단기 생산량 1200개. 단기 판매량 800개. 자, 그러면 기말 재고가 600개가 되겠죠. 1400, 1400. 기말 재고는 600개고요. 자, 기초 재고 단위당 고정재조원가가 27. 여기까지는 우리 구할 수 있는데, 자, 기말은 평균을 내야 됩니다. 평균. 자, 단기의 생산량 1200개. 단기의 생산량 1200개. 자, 재고자산 기초 더하기 단기, 그다음 기초 더하기 단기. 여기는 기초 수량이고요. 단기 생산 수량. 자, 여기는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조원자본가, 기초에 발생한 고정재조원자본가. 근데 기초에 발생한 고정재조원가는 요거 곱하기 요하면 되죠. 200개 곱하기 27. 여기가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조원자본가.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조원자본가 24,000원. 자, 전체 나누기 기초 수량 200개
단기 생산 수량 1200개.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평균 고정재료 원자본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21이) 되고요. 평균을 하면 21이죠. 즉 기초하고 단기 생산한 것에 대한 평균 기초 수량하고 단기 생산의 평균 해서 기말 재고에 포함된, 즉 이 재고는 평균법이니까 기초 더하기 단기, 기초의 고정재료 원자본가 더하기 단기에 발생한 고정재료 원자본가, 기초 수량, 단기 생산 수량. 그러면 평균 고정재료 원자본가가 나오고요. 그리고 기말 600개는 21로 본다는 겁니다. 여기가 5,400. 여기가 12,600. 그럼 7,200만큼 전부 원가에 의한 이익이 더 크겠죠. 7,200. 따라서 전부 원가에 의한 순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보다 7,200 더 많습니다. 19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500만 원을 할 때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변동원가 계산의 영업이익을 구하면 얼마일까? 기초와 기말 재용품 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초변동원가에 의한 이익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오고요. 자, 기초재고에 포함된 기말재고에 포함된, 자, 우리 초변동과 변동의 차이는 이 두 가지죠.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원자본가.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변동 제조 원자본가. 우리 초변동 원가는 이제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라 보고요.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변동 제조 원자본가. 이 세 가지를 제품 원가라 봅니다. 따라서 이 두 개 차이가 초변동 원가 계산 이익과 변동 원가 계산 이익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제공품은 없고요. 전부 재고니까. 자, 제공품은 없으니까 기초 재고는 제품, 기말 재고도 제품만 보면 됩니다. 제품. 기초 재고 수량, 제품 수량 3,000개. 기말 제품 수량 2,000개. 자,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원자본가 300 더하기 200.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 원자본가. 이렇게 해서 차익이 되겠습니다. 초변동 원가 계산 이익이 500. 자, 그러면 요 차익이니까 100개 곱하기 500이죠. 그럼 마이너스 50만 원 나오죠. 1000개 곱하기 500. 마이너스 50이니까 여기는 450이 되겠습니다.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자, 따라서 변동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은 450만 원,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20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